목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발기기 자세. 여러분 이게 사이드 플랭크가 고관절 외전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근데 사이드 플랭크에서 외전 효과를 많이 주시려면요, 자세를 만들 때 다리를 최대한 길게 뽑아야 돼요. 근데 근육은 이렇게 막 움직이면 좀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만드실 때 그냥 자세를 만들면은 이쪽 길이가 약간 짧아져요. 그래서 자세 만드실 때 약간 살짝 털고 자세 만들면 순간적으로 싹 길어지거든요. 그럴 때 외전 효과가 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중둔근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냥 몸만 이렇게 털면 약간 느슨해지잖아요, 몸이.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C랑 D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인헤일 왼쪽. 다리를 길게 쓰셔야 됩니다. 고관절을 뽑아내야 돼요. 특히 지탱하는 다리 고관절을 길게 뽑아내야 됩니다. 준비. 인헤일 업. 저를 보세요. 견갑골 여기 있잖아요. 팔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앞으로 끼우거든요. 그걸 전방경사를 부르고, 뒤로 보내면은 견갑골이 뒤로 뒤집어져요. 그걸 후방경사를 부르거든요. 견갑골을 후방경사 시켜보세요. 최대한. 견갑골을 내가 만들 수 있는 최대한으로 후방경사 시켜보세요. 후방경사.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시죠? 이게 더 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뒤로 보내야 돼요. 네. 후방경사 굿. 엑세일 내려놓고. 견갑골 후방경사 하면요, 전거근 기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견갑골 통증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근육도 되게 빨리 커져요. 엄청 좋은 거죠. 수련의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지금 플랭크 자세 취하신 분들도 완전히 바닥에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준비 시작. 하나, 올라오셔야 돼요.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여섯. 잠깐 휴식. 자, 지금 이렇게 하면 근육이 힘들죠. 하지만 숨이 차진 않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했다고 해서 체력이 올라오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더 힘들게 하려면 사실 이거보다 더 무거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겁게 해도 체력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근력 운동만 하면서도, 그냥 근력 운동 쉽잖아요. 사실 한 세트 그냥 쉬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체력을 기르고 싶다면 그걸 했을 때 숨이 차야 돼요. 그만큼 무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무거우려면 일단은 동작의 구조가 되게 견고해야 됩니다. 정말 좋은 동작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무게를 많이 추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체력이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힘든데 몸이 좀 더 산성화되고 더 많이 필요해지고 체력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운동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무겁게 하면서도 숨이 찰 정도로 잘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체력은 절대 증가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그렇게 하는 거는. 왜냐면 좀 많은 정신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맨날 혼자 하는데 그런 거 보통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혼자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좀 많이 힘들겠어요. 그대로 딱 10카운트만 할 겁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인헤일 업. 아이고, 좀만 버티면 되는데. 너무 유연하신데요? 네, 좋아요. 박수. 이거 하실 때에도 제가 그 호흡 C 할 때 견갑에 이게 전방경사고, 견갑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게 전방경사고요, 이게 후방경사예요. 전거근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방경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후방경사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방금 우리가 이렇게 갔잖아요. 이때에도 뭔가, 물론 팔을 뻗어서 내려가기만 하면은 견갑이 후방경사가 돼요. 그래서 되게 좋은 자세인 거예요. 하지만 자세가 되게 구조적으로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 최대한 내가 그냥 팔을 뻗어서 내려가는 것보다 견갑골 후방경사 시키면은 전거근이 확실히 단단히 잡아주니까 위쪽 몸통을 훨씬 더 안정화시켜줄 수 있겠네. 애초에 뭔가 후방경사의 이미지를 그려놓고 내려가면은 훨씬 더 자세를 잘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인헤일 업. 내려와서 휴식. 여러분 다리 차서 올라오실 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모든 방법이 다 되어야 되는 것이지 특정 방법이 정답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냥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머리서기가 그냥 단단하게 척수가 지탱한 상태에서 다리를 그냥 위로 올려놓기만 하는 거니까. 근데 다리에서 운동 패턴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 달라지는 운동 패턴들은 여러분이 전부 다 적응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정답이다. 그 선생님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누구는 뻗고 올라오라고 하고, 누구는 접고 올라오라고 하고. 뻗고도 올라올 수 있어야 되고 접고도 올라올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다리의 움직임은 사실 여기서 주된 근육이 아니잖아요. 네, 다리는 그냥 위에 떠 있는 것 뿐이고, 주동 관절은 척수잖아요. 척수를 제대로 세워놓고 왼다리 먼저 올라도 되고, 오른다리 먼저 올라도 되고, 다리를 뻗어도 되고 접어도 되고. 근데 난 뻗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잔디 선생님은 발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발목에 힘을 빼야 돼요. 발을 떼야 돼요. 발 안쪽면 떼야 돼요, 서로. 네. 이런 무조건 10시가 돼요. 다시 접어보세요. 다시. 자, 이게 다리뼈예요. 다리뼈면 전면부 근육, 후면부 근육. 자, 우리는 다리가 일자로 곧게 뻗어져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다리에는 전면부 근육과 후면부 근육이 있으니까 둘 다 어느 정도 활성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일자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다 전면부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후면부는 전혀 스위치가 다 꺼져 있잖아요. 다리가 앞에 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리를 뻗기 전에, 뻗으면 맨날 여기로 가니까 뻗기 전에 먼저 후면부 근육을 깨우고 가면 뻗었을 때 그냥 일자가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묵타 A. 다리의 후면부 근육을 먼저 깨워야 되는데, 먼저 깨우려면 다리 이 근육이 단축성으로 수축해야 돼요. 길이가 짧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길이가 길어져 있어요. 짧게 만들어야 돼요. 근육의 길이를. 이해되시죠? 자, 가겠습니다. 준비. 뒷다리 근육을 짧게 만들 때까지 다리가 이동해야 돼요. 인헤일 업.
뒷다리 근육의 길이가 짧아져야 돼요. 뒷다리 근육의 길이가 짧아져야 돼요. 예나쌤은 안 짧아졌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한별쌤 뒷다리 근육의 길이가 짧아져야 돼요. 지금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너무 좋아요. 완성이 안 되더라도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돼. 내려와서 휴식. 잘했어요.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그렇게. 뭐 모르겠다고요? 아니, 얘가 짧아지려면 다리를 뒤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한 근육의 떨림이 제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없이 그냥 어떻게든 뻗으려고 하는 움직임만 있으면 그건 완전 잘못된 동작이고, 그렇게 하면 점점 이상해져요, 몸이. 요근을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뒷다리에 있는 근육을 짧게 만들려고 가는 액션이라도 뭔가 취해야 된다. 그래야 근육이 입력이 되죠. 물론 완전히 뒤로 가서 실제로 짧아져야 되긴 하지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안다면 언젠간 좋아지겠죠. 근데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점점 안 좋아지겠죠. 계속 수련을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왜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돼야지 뭐 체력이 늘죠. 이게 운동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면요, 나중에 체력이 다 사라져요. 왜냐면 그걸 반복하지 않거든요.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오늘 해도 내일 사라져요, 이 체력이. 왜냐면 내일 안 할 거니까. 그래서 동작 하나 할 때마다 아, 이거 왜 하는 거다, 이거 왜 하는 거다. 예를 들면 뭐 사이드 플랭크를 한다. 그러면 사이드 플랭크 보통 옆구리 운동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이드 플랭크는 아, 다리 털라고 했네? 고관절 외전 운동이구나. 외전이 중요하구나. 를 알면은 그냥 길 가다가 허리 아플 때 갑자기 외전을 해요, 막. 그럼 좋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몸이 바뀌잖아요? 바뀌면은, 그거 했는데 좋아졌어. 근데 외전을 했네? 아, 외전을 하면은 이쪽이 안정화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근데 그걸 모르면요, 이거 그냥 돈 날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헛돈 쓰시면 안 돼요. 뭐 하나 할 때마다, 아, 이거, 이래서 하는 거구나. 이거 저래서 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자각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생돈 날리는 겁니다. 굿. 내려와서 휴식. 아니, 저번 주에 이두 운동을 좀 배워서 그런가 잘하시네. 상완 이두근이 어깨 안정화시키는 기능이 뭐죠? 어떻게 어깨를 안정화시키죠? 상완 이두근이?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특이한 걸 하나 보여주면은 그다음부터는 잘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상완 이두근은 어깨를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배웠죠. 어떤 방식으로 어깨를 안정화시키죠? 상완 이두근에 짧은 갈래가 있고 긴 갈래가 있는데, 긴 갈래에 그 몸쪽 부착 부위, 기시점이라고 하죠. 기시점이 상완 골두를 앞에서 시작해서 위로 이렇게 타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두가 강해지면 상완 골두가 과도하게 앞으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막아주고, 위쪽으로 튀어 올라가지도 못하게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뭐 중심화, 어깨 관절, 특히 GH 관절이죠. GH 관절의 중심화를 담당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 그걸 상완 이두근의 하나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원래 고유 기능은 팔꿈치를 접었다 펴는 거예요. 그게 상완 이두근의 기능인 것이고, 주된 기능인 것이고, 안정화 기능이 있고 이제 가동성 기능이 있는 것이죠. 햄스트링의 가동성 기능은 무릎을 접는 거예요. 펴주는 건 이제 데스사즈근이 하는 거. 펑션이라 하면 일단은 쉐입이 있어요. 형태가 있고, 그 형태가 활성화되면은 어떤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세포의 기능에는 단백질의 경우에는 그 스위치가 켜지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걸 이제 기능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이 있으려면 일단은 그 형태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 어떻게 생겼는가, 상완 이두근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이해하면은 상완 이두근의 기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두는 발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를 잘 하고 싶다, 잘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기능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 기능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잘 정리된 학문이 바로 생물학이라 부르는 것이죠. 생물학이 뭐 세포 생물학이 될 수도 있고, 신경과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운동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전부 다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라고 하면 여러분이 뭔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인체를 다루는 건요, 전부 다 형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형태가 거시적인 게 있고 미시적인 게 있잖아요. 미시적인 거는 세포랑 단백질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뭐 배우는 거 아니니까. 혹은 뭐 호르몬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모르셔도 되고. 근데 우리는 거시적인 건,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겠죠. 팔꿈치를 접었다 펴는 게 뭔지. 펴는 건 상완 삼두근, 접는 건 이두근, 앉았다 일어나면은 대퇴사두근, 뻗으면 장요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펑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형태, 그리고 좀 더 넘어가면은 그 형태가 어디 붙어 있는지, 위치, 그 두 가지에 따라서 그 근육의 기능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